나 모르게 할머니한테 돈 받은 거야? 그건 내가 확인할게. 엄마, 지금 뭘 숨기는 거야? 할머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떡 배달. 떡 배달이요? 순례떡집 담당자 박순례 납품 수량 300세트 이체 확인증 43건 확인 금액 6,900만 원. 돈 얘기 아니야. 할머니가 앞치마 차림이었잖아. 방금 찍은 가족 사진에 외할머니가 없었습니다. 서윤이 결혼식이 몇 월이지? 순례가 전화기를 귀에 댄 채 물었습니다. 망원시장 골목 안 순례떡집 주문장에는 이번 주 납품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맨 아래 칸에 순례가 직접 연필로 써둔 메모 하나가 있었죠. 서윤 결혼 날짜 확인할 것. 엄마, 지금 정신이 없어. 내가 알아서 말해줄게. 딸 미정의 목소리는 짧고 빠르게 끊겼습니다. 순례는 잠시 전화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34년 동안 이 떡집을 지켜오면서 순례는 아침마다 주문장을 넘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납품처 이름, 수량, 입금 여부. 적힌 대로만 하면 틀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녀 결혼 날짜만큼은 아무리 기다려도 적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마음에 걸리지 않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2달 전 미정이 서윤의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였습니다. 상대가 의사 집안이래. 엄마, 그러니까 이번엔 좀 조용히 있어줘. 그 말을 들을 때 순례는 명절 선물 꾸러미를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멈추었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서윤 일이니까 그냥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정은 그 뒤로도 몇 번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늘 같은 방식으로 끝났습니다. 날짜는 내가 알려줄게. 엄마가 신경 안 써도 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순례는 그때마다 그래, 알았다. 라고 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딸이 바쁜 거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날 저녁 순례는 서윤에게 직접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딸이 싫어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미정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순례는 놀라 손가락을 거두었습니다. 엄마, 서윤이한테 따로 연락하지 마. 순례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왜? 서윤이 결혼 준비한다고 바쁘고 정신없어. 내가 챙긴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엄마는 그냥 기다려. 순례는 손에 든 전화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 통화 버튼도 누르지 못한 화면이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날짜랑 장소는 내가 정확히 알려줄게. 괜히 둘이 말하다가 헷갈리면 더 복잡해. 순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도 다음 날도 미정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순례는 그 자리에서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장 골목 단골 손님 하나가 떡집 앞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아, 순례 씨 손녀 결혼한다더니 날짜 잡혔어요? 순례는 짧게 웃었습니다. 아직 정확히는 몰라요. 손님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니, 손녀 결혼인데 할머니가 날짜를 모른다고요? 순례는 대답하지 않고 떡 포장지를 집었습니다. 바쁜가 보지 뭐. 짧은 말 한마디로 덮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쥔 포장지는 좀처럼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미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서윤이 회사 쪽에서 행사가 있대. 답례떡이 필요하다는데 마포 더그랜드 컨벤션 3층으로 보내줘. 300세트. 순례가 받아 적었습니다. 더그랜드 컨벤션 3층 300세트.
직장 행사면 인원이 많네. 300이면 꽤 되는데. 거기가 큰 데야 이번 주 안으로 준비할 수 있어? 해야지, 손녀 일인데. 그리고 엄마, 이번 담내떡 비용은 나중에 내가 따로 정리해 줄게. 서윤이한테는 말하지 마. 애 부담 갖는다. 술래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전화가 끊겼습니다. 술래는 한동안 전화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나중에 정리해 준다는 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식장 예약금도 그랬습니다. 드레스 비용도 그랬습니다. 신혼집 살림값도 그랬습니다. 미정은 그때마다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나중에 다 정리할게. 술래는 찬장 위에 올려둔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딸을 못 믿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잊지 않으려고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이체학 인증들이 봉투 안에 차곡차곡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은 송금 내역이 43건이었습니다. 봉투 겉면은 오래 만진 탓에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힌 메모들이 한 줄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윤 예식장, 서윤 드레스, 서윤 집 살림, 서윤 패백. 술래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가방 안쪽에 넣고 지퍼를 닫았습니다. 혹시 물어보면 보여주면 되지. 그뿐이었습니다. 창 밖으로 시장 골목에 저녁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이상하긴 한데 술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서윤이 일이잖아. 주문장에 연필로 썼습니다. 더 그랜드 컨벤션 3층 담내떡 300세트 이번 주 안. 날짜 칸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사돈댁과의 식사 자리는 강남 한식당이었습니다. 미정이 예약한 곳이었습니다. 반찬 가짓수가 많고 조용하고 가격이 있는 곳이었죠. 미정은 그 자리에 1시간 전부터 나와 테이블을 살피고 메뉴를 미리 정해두었습니다. 사돈 강씨 내외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정형외과 원장이었고 어머니는 말수가 적고 옷차림이 단정했습니다. 도연의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외가 어르신도 오시죠? 신부 외할머니가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미정이 웃었습니다. 준비한 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어머니가 몸이 좀 안 좋으세요. 오시기가 어렵다고 하셔서요. 아이고, 많이 편찮으세요? 허리가 오래됐어요. 연세도 있으시고요. 사돈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이야기는 넘어갔습니다. 미정은 그 고개 끄덕임을 보면서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짓말이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도 되는 건지.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그날 자리 내내 사돈 앞에서 반듯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조심했습니다. 물 한 잔을 건넬 때도 두 손으로 들었습니다. 자리가 끝나고 미정이 혼자 주차장으로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차 문을 열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엄마가 오면 사돈들이 뭐라고 보겠어. 혼잣말이었습니다. 낮고 빠른 말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시장 골목을 오가는 엄마. 손가락 마디가 굵고 목소리가 크고 단정한 사돈 어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미정은 차에 탔습니다. 운전석에서 한참 시동을 켜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 술래가 처음으로 예약금 이야기를 꺼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미정아, 서윤이 예식장은 정해졌냐? 예약금이 얼마 하던? 미정은 그때 바로 답했습니다. 500만 원이래. 엄마, 그거 좀 도와줄 수 있어? 술래는 이틀 뒤에 송금했습니다. 그 뒤로도 미정이 연락할 때마다 술래는 보냈습니다. 드레스 잔금, 신혼가전, 패백 음식. 술래는 한 번도 왜 자기가 내야 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을 더 이상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술래는 작업장 불을 켰습니다. 떡살은 어젯밤에 미리 불려두었습니다. 300세트, 담내떡 포장지 한 묶음, 리본 끈 한 봉지, 빈 상자 30개. 순서대로 줄을 맞춰 놓아 두었습니다. 술래는 앞치마를 묶었습니다. 손등에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마디마디가 굵어진 건 10년 전부터였습니다. 떡을 치고 반죽을 밀고 찜기를 여닫는 것만으로는 굵어지지 않습니다. 주문도 많았고 배달도 직접 뛰었습니다. 새벽에 시작해서 낮까지. 그게 34년이었습니다. 찜기에 물을 붓는데 시장 골목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배달 나가는 두부가게 사장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쪽에서 손을 한번 흔들었습니다. 술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찜기 뚜껑을 닫았습니다. 어제 미정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술래는 한 가지를 더 물어볼 뻔했습니다. 서윤이 결혼식이 언제냐고, 행사가 아니라 결혼식은 아닌 거냐고.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딸이 화를 낼 것 같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물으면 대답이 나올 것 같아서였습니다. 새벽 4시쯤 단골 손님 하나가 가게 문 앞에 왔습니다. 새벽 장사하는 국밥집 주인이었습니다. 오늘 많이 하시네요. 손녀 결혼 담내떡이에요? 술래가 잠깐 손을 멈추었습니다. 아니, 회사 행사라고 하던데요. 회사요? 결혼식 아니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딸이 부탁한 거라. 국밥집 주인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니, 손녀 결혼 담내떡인데 할머니가 모른다고요? 날짜도요? 술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포장지를 집어들고 상자 위에 올렸습니다. 바쁜가 보죠, 뭐. 그런가요? 짧게 끝났습니다. 국밥집 주인이 돌아가고 작업장에 술래 혼자 남았습니다. 찜기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뚜껑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김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손녀 서윤이 초등학교 4학년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미정의 남편 사업이 크게 무너진 해였습니다. 그의 운동의 날 서윤은 도시락을 혼자 먹었습니다. 미정도 시간이 없었고 남편도 없었습니다. 술래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들은 건 한참 뒤였습니다. 미정이 흘리듯 꺼낸 말이었습니다. 엄마, 그날 서윤이 도시락 혼자 다 먹었대. 친구들 다 부모 왔는데. 술래는 그 말을 들은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통장을 꺼냈습니다. 새 봉투 하나를 찬장에 올려두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연필로 썼습니다. 서윤 결혼. 한 달에 조금씩. 명절 주문이 많은 달에는 좀 더. 그게 12년이었습니다. 새벽 5시가 넘었습니다. 술래는 100번째 상자를 닫고 등을 폈습니다. 아직 200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허리가 당겼습니다. 발바닥도 이미 뻐근했습니다. 가방이 선반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43건. 미정에게 돈을 보낼 때마다 받은 이체 확인증이었습니다. 나중에 정리해주겠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서윤한테는 말하지 말라는 말도 마음에 남았습니다. 술래는 그 두 가지를 같이 놓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지금까지 정확히 말해주지 않았는지, 왜 서윤이 알면 안 된다는 건지, 조각들이 조금씩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술래는 허리를 다시 굽혔습니다. 101번째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서윤이 일이잖아. 혼잣말이었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이 웃는 얼굴을 봐야 한다. 그게 먼저였습니다. 봉투 이야기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술래는 포장지를 집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굵고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떡 상자 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아오기 전에 다 마쳐야 했습니다. 배달차가 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순례는 계속 일했습니다. 새벽 6시 배달차가 골목 앞에 섰을 때 300세트는 전부 포장이 끝나 있었습니다. 기사가 상자를 트럭에 싣는 걸 보면서 순례는 앞치마 끈을 한번 고쳐 묶었습니다. 앞치마에는 쌀가루가 하얗게 묻어 있었습니다. 검은 운동화 앞코도 하얗게 발에 있었습니다. 순례는 그대로 배달차 조수석에 탔습니다. 마포 더그랜드 컨벤션 3층. 차가 출발했습니다. 마포 더그랜드 컨벤션 주차장은 이른 시간인데도 차가 많았습니다. 배달차가 지하 하역구 쪽으로 들어가면서 기사가 말했습니다. 여기 결혼식장도 같이 하는 데 아닌가요? 순례는 창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주차장 입구 쪽에 긴 드레스를 든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딸이 3층 컨벤션이라고 했는데요. 아, 그렇군요. 행사장이 꽤 크네요. 순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차가 멈추고 기사와 함께 상자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상자를 올리는데 2번이 걸렸습니다. 순례는 첫 번째 상자 2개를 직접 안고 3층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넓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향수 냄새가 섞인 공기가 코를 건드렸습니다. 하객들이 입고 온 옷이 반들거렸습니다. 순례는 상자를 2팔로 안고 서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몇 명씩 묶여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순례는 상자를 든 채 안내 데스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로비 정면 전광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줄씩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신랑 강도현, 신부 한서윤. 순례의 손에서 떡 상자가 조금 기울어졌습니다. 고개를 들고 다시 보았습니다. 신부 한서윤, 서윤이었습니다. 서윤이 결혼식이. 말이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회사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순례는 상자를 꼭 쥔 채 전광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에는 쌀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운동화 앞코는 하였습니다. 머리는 새벽에 대충 묶은 그대로였습니다. 정신을 추스르고 로비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이 어디예요? 직원이 안내를 해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 순간 로비 끝에서 미정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미정은 차분한 자줏빛 혼주 한복에 작은 진주 비녀를 꽂고 있었습니다. 혼주 배지가 가슴에 달려 있었습니다. 순례를 보자마자 미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반가움이 아니었습니다. 당황이었습니다. 미정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가 여길 왜 와?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주변을 살피는 눈이었습니다. 내가 행사 떡이라고 해서. 엄마, 지금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잠깐만 저쪽에 있어. 순례가 다시 묻기도 전에 미정은 사돈 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돈 어머니가 미정 쪽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2손을 모으며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순례는 상자를 든 채 로비 한쪽에 멈춰 섰습니다. 신부 대기실이 어디냐는 대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예식장 쪽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녀 결혼식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순례는 없었습니다. 로비 안쪽 예식장 문이 열리고 하객들이 천천히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얀 드레스 자락이 스치고 향수 냄새가 지나갔습니다. 순례는 로비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떡 상자 2개가 발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머지 상자들은 이미 답례품 공간으로 옮겨졌습니다. 미정은 사돈 어머니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2 사람이 나란히 하객을 맞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정의 등이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순례는 그 등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예식이 끝났습니다. 하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식장 문이 열리면서 박수 소리와 함께
신랑 신부가 나왔습니다. 술래는 목을 길게 빼어 서윤을 찾았습니다. 웨딩드레스 자락이 보였습니다. 그 옆에 강도연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주위로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술래는 한 발 내딛었습니다. 그 순간 미정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한마디였습니다. 술래가 멈추었습니다. 미정의 손이 술래의 팔을 잡았습니다. 꽉 잡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놓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서윤이 얼굴만 보고 가면 안 되냐? 미정이 주변을 흘깃 보았습니다. 사돈 어머니가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돈 아버지가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미정이 술래의 앞치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쌀가루가 묻은 앞치마였습니다. 그 아래 검은 운동화, 앞코가 하얗게 바랜 운동화였습니다. 그 차림으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빠져. 술래의 팔이 당겨졌습니다. 미정이 기둥 뒤쪽으로 다시 이끌었습니다. 조용하고 빠르게. 사돈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객들도 보지 못했습니다. 누구 하나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납품하러 온 사람. 그게 지금 박순례의 자리였습니다. 기둥 뒤에서 술래는 미정을 보았습니다. 미정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사돈 어머니가 부르는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를 보지 않았습니다. 술래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손가락 끝부터였습니다. 34년 동안 떡을 찌고 반죽을 밀었던 손이 지금은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허공에 내려져 있었습니다. 가방 끈이 어깨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안에는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43건이었습니다. 나중에 정리해주겠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서윤한테는 말하지 말라는 말도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술래는 가방끈을 다시 어깨 위로 올렸습니다. 바닥에 떡 상자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 겉면에 술래떡집이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그 글자를 술래는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안내방송이 다시 들렸습니다. 신부 측 가족분들 촬영장으로 모여주세요. 가족사진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미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엄마, 외할머니는? 미정은 바로 웃었습니다. 준비해둔 웃음이었습니다. 사람 많은데 힘드시대. 내가 패백 전에 모시고 올게. 서윤은 잠깐 촬영장 입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스태프가 다시 불렀습니다. 신부님, 가운데로 오실게요. 서윤과 강도연이 앞장서고 미정이 그 옆에 섰습니다. 사돈 부모도 함께였습니다. 술래는 기둥 뒤에서 그 흐름을 보았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촬영장 쪽으로 들어가기 직전 로비를 돌아보았습니다. 술래 쪽은 보지 못했습니다. 기둥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촬영장 쪽에서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1번, 2번. 술래는 그 빛을 기둥 뒤에서 받았습니다. 옷자락이 흔들리며 사람들이 자리를 잡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술래는 기둥에 손을 짚었습니다. 무릎이 조금 떨렸습니다. 새벽 2시부터 6시간을 서서 일한 달이었습니다. 첫 번째 가족사진이 찍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술래가 없는 사진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가족사진 촬영이 끝났습니다. 하객들이 로비로 빠져나왔습니다. 술래는 기둥 뒤에서 천천히 나왔습니다. 발치에 있던 떡 상자 2개를 들었습니다. 나머지 상자들은 이미 답례품 보관 공간에 있었습니다. 술래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확인 도장만 받고 나가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술래는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답례품 보관 공간은 복도 쪽에 있었습니다. 웨딩 플래너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순례를 보더니 걸어왔습니다. 순례떡집 박순례님 맞으시죠? 순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납품 확인서에 담당자 성함이 박순례님으로 되어 있어서요.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여자가 클립보드를 내밀었습니다. 순례떡집 담당자 박순례 납품 수량 300세트 순례가 서명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미정이 걸어왔습니다. 이쪽을 보더니 걸음이 멈추었습니다. 미정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아, 플래너님, 이쪽은 저희가 거래하는 업체예요. 제가 따로 연락드릴게요. 웨딩 플래너 윤지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네, 그런데 납품 확인서 사인은 담당자분께 직접 받아야 해서요. 그냥 제가 해도 되지 않나요? 규정상 납품 담당자 서명이어야 합니다. 미정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윤지아는 다시 순례 쪽을 보았습니다. 순례가 클립보드에 서명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안쪽에서 서윤이 걸어 나왔습니다. 웨딩드레스였습니다. 패백 준비 전 잠깐 나온 참이었습니다. 서윤은 윤지아 옆에 선 순례를 보았습니다. 걸음이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외할머니? 순례가 서윤을 보았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윤의 시선이 순례의 앞치마로 내려갔습니다. 쌀가루가 묻은 앞치마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하얗게 바랜 검은 운동화가 있었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외할머니, 왜 이 차림으로 여기 계세요? 미정이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서윤아, 지금 여기서 이러지 마. 서윤은 미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클립보드로 내려갔습니다. 순례떡집 담당자 박순례 납품 수량 300세트 서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결혼식 날 서윤은 외할머니 쪽은 엄마가 챙긴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할머니는 하객석이 아니라 납품 확인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순례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떡 배달. 순례가 말하는 중간에 미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서윤아, 패백 준비해야지. 미정이 서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윤은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걸 보고 그냥 가라고? 미정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사돈들 다 보고 있어. 패백 끝나고 얘기해. 서윤의 손이 클립보드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미정이 그 손을 막았습니다. 플래너님, 나머지 정사는 이따가 따로 얘기해요. 서윤은 순례를 보았습니다. 외할머니, 잠깐만요. 미정이 다시 서윤의 팔을 잡고 안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서윤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끝까지 순례에게 붙어 있었습니다. 복도에 순례와 윤지아만 남았습니다. 윤지아가 클립보드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윤지아가 다시 클립보드를 확인했습니다. 박순례님, 담내떡 정산 확인을 안쪽에서 같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서명하신 납품 확인서도 같이 확인하셔야 해서요. 순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어깨에 맨 가방이 무거웠습니다. 가방 안쪽에는 낡은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43건의 이체학 인증이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나중에 정리해 주겠다는 말이 마음에 걸려 순례가 직접 챙겨온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봉투를 꺼내야 하는지 순례는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방 끈을 꽉 쥐었습니다. 복도 안쪽에서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까 외할머니가 왜 거기 계셨어? 미정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복도 끝쪽을 보았습니다. 납품 확인서 위에 순례떡집이라는 이름을 서윤이 보았습니다.
미정이 어떻게 말을 돌리든 그 이름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순례는 가방 끈을 어깨에 다시 올렸습니다. 정산 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패백 시작까지 10여 분 남아 있었습니다. 사돈 부모와 친척 몇이 앉아 있는 혼주대기실에서 미정은 결혼 비용 파일을 테이블 위에 펴둔 채 정산을 마무리하려던 참이었습니다. 패백 한복으로 갈아입은 서윤은 의자에 앉아 입술에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윤지아가 웨딩홀 정산서와 답례떡 납품 확인서를 들고 들어왔고 그 뒤로 순례가 조용히 따라 들어와 문가에 섰습니다. 쌀가루가 묻은 앞치마를 두른 채였습니다. 앞치마 아래로 하얗게 바랜 운동화가 보였습니다. 사돈댁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문가로 향했습니다. 미정의 손이 파일 위에서 굳었습니다. 서윤은 문가를 보다가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순례였습니다. 복도에서 본 그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할머니, 서윤의 목소리가 낮게 새었습니다. 사돈 어머니가 서윤과 순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할머니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윤의 시선이 순례의 앞치마에서 운동화로 가방 끈을 쥔 손으로 내려갔습니다. 할머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순례는 대답 대신 가방 끈만 더 세게 쥐었습니다. 나는 떡 배달. 말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떡 배달이요? 순례가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 엄마가 회사 행사 답례떡이라고 해서. 서윤의 시선이 천천히 미정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엄마, 회사 행사? 내 결혼식을? 미정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서윤아, 지금은 패백부터. 외할머니한테 내 결혼식이라고 말 안 했어? 미정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닌데? 서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한테는 외할머니 쪽 챙긴다고 했잖아. 그런데 할머니는 결혼식인 줄도 모르고 오신 거잖아. 사돈 어머니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사돈 아버지는 테이블 위의 파일로 눈을 내렸습니다. 미정은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만 어색하게 움직였습니다. 서윤아, 사람들 있잖아.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해. 나중에? 서윤이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엄마, 지금 할머니가 저 차림으로 여기 서 계신데. 이게 나중에 할 얘기야? 미정의 입이 닫혔습니다. 강도연이 조용히 의자를 끌어와 순례 앞에 놓았습니다. 외할머니, 앉으세요. 순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도연은 의자를 그대로 앞에 두었습니다. 윤지아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웨딩홀 정산서와 답례떡 납품 확인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서윤의 시선이 납품 확인서 위로 떨어졌습니다. 순례떡집, 담당자 박순례, 납품 수량 300세트. 서윤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미정이 급히 손을 뻗어 납품 확인서 위를 덮었습니다. 그건 내가 확인할게. 엄마, 지금 뭘 숨기는 거야? 미정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윤지아가 순례 쪽을 보았습니다. 박순례님, 납품 확인서 아래 연락처란만 하나 적어주시면 됩니다. 순례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을 때 안쪽에 있던 낡은 서류 봉투 모서리가 밖으로 비어져 나왔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서윤 예식장, 서윤 드레스, 서윤 집 살림, 서윤 패백. 서윤의 시선이 그 글씨에 붙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왜 할머니 가방에 있어요? 순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정이 다시 손을 뻗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봐. 엄마, 나 모르게 할머니한테 돈 받은 거야? 미정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다 정리하려고 했어. 뭘 정리해? 서윤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순례는 막고 싶었지만 이미 서윤은 봉투 입구를 열고 있었습니다.
이체와 인증들이 테이블 위로 밀려 나왔습니다. 술래는 문가에 선 채 손가락을 꼭 모았습니다. 서윤은 이체와 인증 한 장을 집었습니다. 예식장 예약금이었습니다. 찍힌 송금일이 웨딩홀 정산서의 결제일과 하루 차이였습니다. 서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레스 잔금, 신혼가전 예약금, 패백 음식 예약서, 결혼 비용 파일의 항목과 날짜가 하나씩 맞아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려 종이가 자꾸 밀렸지만 서윤은 끝까지 넘겼습니다. 이체와 인증 43건 중 31건이 결혼 비용 항목과 맞았습니다. 총 결혼 비용 8,600만 원 중 확인된 금액만 6,900만 원이었습니다. 서윤은 눈이 빨개진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돈 얘기하는 거 아니야.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할머니가 저 앞치마를 하고 여기 있었잖아. 나는 그것도 모르고 사진 찍고 있었고, 엄마는 알고 있었잖아. 미정이 파일 위에 올려두었던 손을 천천히 거두었습니다. 사돈 어머니를 보다가 서윤을 보다가 고개가 내려갔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납품 확인서와 이체 확인증이 그대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술래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미정을 보았습니다. 미정아, 돈은 가져가도 됐다. 근데 엄마까지 숨기면 안 됐지. 미정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혼주대기실에서 나온 서윤은 술래를 데리고 복도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부대기실 옆 웨딩홀 직원이 잠깐 비워준 작은 방이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서윤의 한복 자락이 바닥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서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사진 찍었어요. 술래가 서윤을 보았습니다. 할머니가 그 앞치마를 하고 밖에 계신 줄도 모르고 웃으면서 사진 찍었어요. 말끝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제일 미안해요. 술래는 한참 서윤의 얼굴을 보다가 오래된 날을 떠올렸습니다. 서윤이 초등학교 4학년이던 가을이었습니다. 미정의 남편 사업이 크게 무너진 해였죠. 운동의 날 술래는 장사 때문에 못 갔고 미정도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미정이 흘리듯 말했습니다. 엄마, 그날 서윤이 도시락 혼자 다 먹었대. 친구들 다 부모 왔는데. 운동의 날 혼자 앉아 도시락을 먹는 서윤이었습니다. 그날 밤 술래는 새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윤 결혼. 그렇게 12년이 시작됐습니다. 한 달에 조금씩, 명절엔 조금 더. 우리 서윤이 결혼할 때만큼은 남들 앞에서 기죽지 않게. 돈은 괜찮았다. 내가 웃으면 됐으니까. 잠깐 사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진에 내가 없을 줄은 몰랐다.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시 찍을게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돈보다 먼저 그 사진부터 다시 찍을게요. 술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무릎을 굽혀 술래 앞에 한복 자락을 깔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술래의 손을 잡았습니다. 34년 동안 떡을 찌고 반죽을 밀어온 마디마디가 굵고 손등에 주름이 깊은 손이었습니다. 서윤이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할머니, 왜 나한테 말 안 하셨어요? 한복을 입고 자기 앞에 무릎을 굽힌 손녀를 내려다보다가 술래가 그 손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웃는 날인데 내가 뭐하러 돈 얘기를 하냐? 서윤의 어깨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술래는 그걸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서윤에게 돈 얘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손녀가 부담 가질까 봐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서윤이 웃으면 그걸로 됐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자기가 없을 줄은 몰랐습니다.
작은 방 안에 두 사람이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 쪽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기척만 들렸습니다. 미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사돈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말들은 이 방 안까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례는 손녀의 손을 쥔 채 말했습니다. 이 손 잡으면 됐다. 그날 가족 사진은 다시 찍었습니다. 서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다시 찍어요. 외할머니랑 같이. 강도연이 촬영장 앞쪽으로 의자를 당겼고 사돈 어머니가 말없이 한 걸음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서윤이 순례 앞으로 왔습니다. 앞치마 끈을 두 손으로 천천히 풀어 반으로 접어 한쪽에 두고 순례의 손을 잡아 앞줄 가운데로 이끌었습니다. 할머니가 여기 앉아야지. 순례가 잠깐 머뭇거리다 앉았습니다. 서윤이 순례의 어깨 뒤에 서고 강도연이 그 옆에 섰습니다. 미정은 처음으로 순례 뒤에 섰습니다. 사돈 부모가 양쪽에 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몇 달 뒤 서윤이 강도연과 함께 망원시장에 왔습니다. 두 사람이 가져온 건 새 간판이었습니다. 낡은 순례떡집 간판을 내리고 새 것을 달았습니다. 순례떡집 34년 손맛. 진한 글씨로 박혀 있었습니다. 골목을 지나던 시장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순례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이거 내가 달아드리고 싶었어요. 순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간판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순례는 다시 떡을 찌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씻고 찜기를 올리고 손으로 반죽을 만지는 일 전과 달라진 건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숨어서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전이었습니다. 미정이 시장 골목 안으로 조용히 걸어왔습니다. 문턱 앞에서 한참 멈춰 섰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순례는 찜기 앞에 서 있다가 딸이 들어서는 걸 보았습니다. 찜기 뚜껑을 잡은 채 말했습니다. 왔냐?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순례는 다시 찜기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사연 나누는 평상.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사연 나누는 평상에서 다음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